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한낱 꿈이었던가? 28 강지우의 세상은 언제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였다. 그녀의 왼쪽 손목 안쪽, 아주 희미하게 남은 흉터처럼 과거의 어떤 순간들은 애써 외면하려 해도 불쑥 고개를 쳐들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쳐온 시간들이었다. 지방소도시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서울의 명문대 졸업장과 대기업 사원증으로 가릴 수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오늘 신사업 프로젝트 발표일. 밤새도록 수정하고 연습했던 발표 자료가 스크린에 떠 있었다. 임원들의 무표정한 얼굴, 숨막히는 침묵. 지우는 마이크를 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다. 그때였다. 시야 한 구석에서 몇 해 전 등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절친 수아의 환영이 아른거렸다. 지우야, 괜찮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수아의 얼굴. 지우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졌다. 임원들의 놀란 표정,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을 마지막으로 그녀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을 떴을 때 지우는 낯선 지하철역 승강장에 홀로 서 있었다. 낡고 음산한 분위기,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지우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불안감에 휩싸인 지우는 반대편 승강장으로 건너가 보기도 하고 비상구로 보이는 문을 열어보기도 했지만 풍경만 조금씩 바뀔 뿐 본질적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했고 영원히 이곳에 갇힐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주변 풍경이 일그러지더니 지우는 자신이 평생 읽었던 책들과 회사에서 작성했던 보고서, 학창시절 받았던 상장들이 위태롭게 쌓여 거대한 탑을 이루고 있는 도서관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달았다. 책들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없이 너덜거렸고 먼지 쌓인 보고서들은 그녀가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상기시켰다. 탑의 꼭대기에는 수아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차갑고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우, 네가 평생 쌓아올린 게 고작 이것들이냐? 결국 다 무너질 허상일 뿐인데. 목소리는 형체 없이 도서관 전체를 울리며 지우의 가장 깊은 불안과 죄책감을 파고들었다. 수아도 봤겠지. 네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목소리가 수아의 이름을 언급하자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책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수아의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났다. 지우는 무너지는 책더미 속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발목을 잡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그림자였다. 그림자는 수아와 똑같은 등산복 차림으로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지우를 응시하고 있었다. 왜 나를 구하지 않았어, 지우야? 도서관이 완전히 붕괴되자 지우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차가운 안개 속에 내던져졌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손을 뻗어도 잡히는 것은 허공뿐이었다. 수아야, 어디 있어?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지우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절규 섞인 메아리뿐이었다. 발밑은 질퍽한 늪처럼 느껴졌고 온몸의 감각이 점점 무뎌져 갔다. 모든 희망을 놓고 주저앉아 흐느끼던 순간 희미한 빗줄기가 안개를 가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빛은 점점 커지더니 따뜻한 온기를 가진 형체로 변했다. 그것은 지우가 어릴 적 잠시 함께 살았던 외할머니의 모습이었다. 늘 인자한 미소로 지우를 안아주던 외할머니. 할머니는 말없이 다가와 지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차가운 안개가 걷히고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잡고 그 손바닥 위에 작은 반딧불처럼 반짝이는 빛 한 점을 올려놓았다. 괜찮다, 우리 강아지. 길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빛나기 시작하는 법이란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꿈결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우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평화와 무조건적인 사랑에 휩싸였다. 온몸을 짓누르던 공포와 절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손 안의 작은 빛이 점점 강렬해지면서 주변을 환하게 밝혔다.
그 빛에 이끌리듯 지우의 몸은 가벼워지며 어딘가로 빨려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직 돌아갈 곳이 남아있단다. 내 안의 빛을 따라가렴. 할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낯선 목소리에 지우는 힘겹게 눈을 떴다. 하얀 병실 천장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의 모습이 보였다. 여기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킨 필름처럼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겪었던 그 생생한 감각들, 지하철역의 무표정한 군중, 무너지는 도서관, 심연의 목소리, 그리고 외할머니의 따뜻한 빛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의사는 지우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며칠간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과 함께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지우는 그들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나 환각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파고 존재 자체를 뒤흔든 경험이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NDE에서 들었던 심연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넌 결국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룬 모든 것은 허상일 뿐. 그 목소리는 끈질기게 지우를 괴롭혔다. 퇴원 후 회사는 병가를 내주었지만 지우는 도저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화려한 성공, 치열한 경쟁, 타인의 인정, 그 모든 것이 한낱 부질없는 것으로 느껴졌다.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회사 동기 민준에게 어렵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민준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신과 상담을 권유할 뿐이었다. 지우야, 너무 애쓰지 마. 그냥 푹 쉬면 다 괜찮아질 거야. 민준의 따뜻한 위로조차 공허하게 들렸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깊은 고립감에 지우는 점점 더 혼자만의 세계로 침잠에 들어갔다. 어느 날 밤 또다시 검은 안개가 지우를 덮쳐왔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몸은 차가운 지하철역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듯했다. 심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거봐, 넌 결국 도망칠 수 없어. 내 본질은 실패와 절망뿐이니까.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며 지우의 의식을 잠식하려 했다. 공포에 질려 몸부림치던 순간 지우는 문득 외할머니가 쥐어준 반딧불빛을 떠올렸다. 아주 작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던 그 빛. 아니야.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이전엔 없던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실패와 절망뿐이라고? 그렇다면 이 고통은 뭔데? 이 살고 싶다는 간절함은 또 뭐냐고? 지우는 흐느끼며 외쳤다.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심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외할머니가 보여주었던 그 빛이었다. 지우는 깨달았다. 그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밤새 뜬 눈으로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노트북을 열어 회사 내부망에 접속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사직서를 작성했다. 일신상의 사유라는 짧은 문장만을 남긴 채 마지막으로 엔터키를 누르자 마치 무거운 족쇄가 풀린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곧바로 인터넷으로 강원도 산속에 있다는 작은 명상센터를 검색했다. 고요한 마음 쉼터. 이름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듯했다. 망설임 없이 가장 빠른 날짜로 예약하고 당일 기차표를 예매했다. 텅 빈 캐리어 하나만을 들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지우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었다. 과거의 자신과의 진정한 결별이자 NDE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용기 있는 첫걸음이었다. 기차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지우는 손목 안쪽에 희미한 흉터를 매만졌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자신 안에 그 작은 빛을 따라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강원도 정선, 깊은 산속에 자리한 고요한 마음 쉼터는 이름처럼 고즈넉하고 평화로웠다. 지우를 맞이한 사람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윤수현 상담가였다. 그녀는 차분하고 따뜻한 미소로 지우를 안심시켰다. 명상센터에는 지우 외에도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처음 며칠간 지우는 입을 굳게 닫고 주변을 경계했지만 윤수연 상담가와의 개인 상담과 다른 참가자들과의 진솔한 대화, 그리고 매일 아침 숲길을 걸으며 진행되는 명상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윤수연 상담가는 지우의 NDE 경험을 단지 환각이나 스트레스로 치부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우의 이야기를 깊은 존중과 이해심으로 들어주며 그것이 지우의 무의식이 보낸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우 씨, 그 어두운 경험들은 어쩌면 지우 씨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자신의 그림자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작은 빛은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근원적인 힘, 바로 지우 씨 자신이었을 거고요. 윤수연 상담가의 말은 마치 안개 속에서 등대를 만난 것처럼 지우의 마음을 환하게 밝혔다.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명상센터 프로그램 중에는 트라우마 치유 글쓰기 시간이 있었다. 지우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수아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상실감, 그리고 NDE에서 겪었던 공포와 절망을 한자 한자 눌렀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더 이상 슬픔을 억누르지 않았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치유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다른 참가자들과의 대화도 큰 위안이 되었다. 저마다 다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함께 울고 웃었다. 그 속에서 지우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심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끔씩 들려왔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에 압도당하지 않았다. 그것 또한 자신의 일부임을,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명상센터에서의 한 달은 지우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더 이상 과거의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것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는 법을 배웠다. 맑은 공기, 따스한 햇살, 풀벌레 소리, 밤하늘의 별,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이 새롭게 다가왔다. 몇 달 후 서울로 돌아온 지우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화려한 오피스 빌딩 대신 그녀의 발길이 향한 곳은 동네의 작은 꽃집이었다.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흙을 만지고 꽃을 가꾸는 소소한 일상에서 평온함을 느꼈다. 주말에는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상처받은 동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밤에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익명의 블로그에 조금씩 기록했다. 어둠 속에서 찾은 빛이라는 제목의 블로그에는 지우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위로가 됩니다. 글을 읽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우의 글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어둠 속을 헤매던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우는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문득 불안감이 엄습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 자신의 본질은 외할머니가 보여주었던 그 반딧불빛처럼 따뜻하고 영롱하다는 것을 믿었다. 창가에 앉아 새로 빚은 작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다. 완벽하게 매끈하지는 않았지만 투박한 그 모습 그대로가 좋았다. 마치 자신의 삶처럼. 찻잔을 매만지며 지우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자신 안의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는 법이니까. 그리고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가장 밝은 별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건져 올린 삶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였다. 지우의 블로그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NDE나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이 주로 찾아왔지만 점차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평범한 사람들, 혹은 지우의 담담하면서도 진솔한 글에 위로를 받는 이들이 늘어났다. 익명이었지만 지우는 댓글을 통해 그들과 소통하며 자신이 받은 위로를 나누어 주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창한 생각보다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연결고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민준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걱정 반, 의아함 반이었던 그의 목소리도 점차 지우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듯했다. 지우야, 네 블로그 글 봤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서 좋다. 민주는 여전히 대기업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지우와의 통화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삶의 다른 가치들을 생각해보게 된다고 했다. 어쩌면 지우의 용기가 그에게도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지도 몰랐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지우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생활 방식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속상해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지우의 선택을 존중해주기 시작했다. 명절에 찾아뵌 지우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고 평온해 보이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딸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듯했다. 지우는 부모님께 자신의 모든 경험을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지금 얼마나 충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의 블로그에 특별한 댓글이 하나 달렸다. 자신을 길 위의 나그네라고 소개한 사람은 지우의 NDE 경험과 비슷한 체험을 여러 번 했으며 현재는 작은 명상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우의 글에서 깊은 공감과 함께 어떤 사명 같은 것을 느꼈다며 괜찮다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다. 지우는 며칠을 고민했다. 다시 과거의 경험을 파헤치고 낯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만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호기심과 기대감도 생겨났다. 결국 지우는 용기를 내어 길 위의 나그네에게 답장을 보냈다. 약속 장소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셔틀콕. 그곳에서 지우는 자신을 선우라고 소개한 중년 남성을 만났다. 선우는 편안한 인상과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지우의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경청했고 자신이 겪었던 다양한 차원의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 얻게 된 삶과 죽음, 의식에 대한 통찰을 담담하게 나누어 주었다. 지우 씨, 우리가 겪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어쩌면 영혼의 성장을 위한 일종의 초대장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을 찾듯 극한의 절망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 마주하게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경험 자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선우와의 대화는 지우에게 또 다른 차원의 문을 열어주었다. NDE가 단순히 개인적인 트라우마의 발현을 넘어 더 큰 우주적 질서 속에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영적인 성장을 돕는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 선우는 지우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명상 공동체 빛의 씨앗들에 한번 방문해 볼 것을 권했다. 그곳은 특정한 종교나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영적 체험을 자유롭게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임이었다. 지우는 망설임 끝에 주말 워크숍에 참여하기로 했다. 빛의 씨앗들 공동체는 강원도 산속, 지우가 머물렀던 고요한 마음 쉼터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낡은 한옥을 개조한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가득했다. 워크숍에는 지우와 비슷한 연령대의 젊은이들부터 지긋한 노인들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영적인 탐색 과정을 진솔하게 나누었다. 누군가는 지우처럼 NDE를 경험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깊은 명상 체험이나 자발적인 영적 각성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이었다. 지우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NDE 경험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지하철역의 공포, 무너지는 도서관의 절망, 심연의 목소리, 그리고 외할머니의 빛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몇 번이나 눈물을 쏟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이상하게 보거나 판단하지 않았다. 모두가 깊은 공감과 이해의 눈빛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지우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후련함과 함께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워크숍 프로그램 중에는 의식 확장 명상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선우의 안내에 따라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간 지우는 다시 한번 강렬한 빛과 사랑의 에너지를 경험했다. 이번에는 외할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순수한 의식, 모든 것을 포용하는 우주적인 사랑 그 자체였다. 그 속에서 지우는 자신의 존재가 단순히 육체에 갇힌 개별적인 나가 아니라 더 큰 생명의 흐름과 연결된 일부임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오직 깊은 평화와 감사만이 남았다. 명상에서 깨어났을 때 지우는 세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나뭇잎 하나, 풀 한 포기에도 경이로운 생명의 숨결이 느껴졌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내면의 빛이 비쳐 나오는 듯했다. 앤디가 남긴 트라우마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는 어둠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장의 자양분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빛의 씨앗들 공동체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자신의 영적인 여정을 이어갔다. 블로그 활동도 계속했지만 이제는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다른 이들의 성장을 돕는 글들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글은 더욱 깊어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우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힘들어하지 않았다. 물론 삶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했고 때로는 어려움과 마주해야 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잡혀 있었다. 그것은 앤디라는 극한의 경험과 그 이후의 끊임없는 탐색을 통해 얻은 삶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었다. 어느 봄날 지우는 자신의 첫 번째 책 출간 기념 북토크를 위해 작은 강연장에 섰다. 어둠 속에서 춤추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삶의 의미라는 제목의 책에는 그녀의 앤디 경험과 그 이후의 치유와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객석에는 민준과 부모님, 그리고 빛의 씨앗들 공동체 식구들, 그녀의 블로그를 통해 인연을 맺은 많은 독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절망했었죠. 하지만 바로 그 가장 어두운 곳에서 저는 제 안에 작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삶이란 어쩌면 그 빛을 찾아 떠나는 여정일지도 모른다고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서 우리 안에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강연을 마치고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우는 한 젊은 여성의 질문을 받았다. 작가님처럼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우는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물론입니다. 임사체험 같은 극한의 경험만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삶의 경이로움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미 반딧불 같은 빛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 빛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겠지요. 북토크가 끝나고 지우는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그녀가 앤디 속에서 보았던 따뜻한 빛처럼 느껴졌다. 문득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나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저 따뜻한 그리움과 감사함이었다. 수아와의 이별은 지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통해 그녀는 삶의 더 깊은 차원을 만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자신의 손목 안쪽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흔적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이끌어준 소중한 이정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이 모든 경험들에. 앞으로 그녀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녀 자신이 바로 빛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빛은 세상을 향해, 다른 이들을 향해 따뜻하게 흘러넘치고 있었다. 마치 밤하늘의 길을 밝히는 수많은 별들처럼 그녀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있었다. 삶이라는 신비로운 여정 속에서 강지우는 그렇게 자신만의 춤을 계속해서 추어갈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몇 해가 더 흘러 지우는 윤수연 상담가와 함께 고요한 마음 쉼터와 비슷한 성격의 작은 치유 공동체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녀의 책과 강연,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그곳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NDE나 깊은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들의 치유 여정에 동행했다. 어느덧 중년에 접어든 지우는 여전히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사람들과 소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젊은 시절의 날카로움 대신 깊은 이해와 연민에서 우러나오는 부드러운 지혜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저 매 순간 현재에 충실하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수행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가끔 민준과 만나 식사를 하곤 했다. 민준은 여전히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리 삶의 여유를 찾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내 덕분이야, 지우야. 내가 나한테 보여준 다른 세상이 없었다면 난 아직도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살고 있었을 거야. 민주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지우의 부모님은 이제 딸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 명절이면 지우가 운영하는 공동체에 찾아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함께 삶의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한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 지우는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장작 소리와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 누군가 조용히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따라 불렀다. 지우는 눈을 감고 그 평화로운 순간을 가슴 깊이 느꼈다. 문득 NDE 속에서 외할머니가 쥐어주었던 반딧불빛이 떠올랐다. 그 작은 빛이 자신을 절망의 심연에서 건져 올렸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했다. 이제 그 빛은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의 내면에서 함께 빛나고 있음을 느꼈다.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어둠을 드리우기도 하지만 그 어둠 속에는 반드시 빛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지우는 이제 알았다. 그리고 그 빛을 발견하고 세상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지우는 가만히 눈을 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수한 별들이 그녀를 향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지우는 그 별빛에 화답하듯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과 치유, 그리고 연결에 대한 이야기였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우리 모두의 이야기. 세월이 흘러 지우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녀가 선우와 함께 그리고 이후에는 혼자서 이끌어온 빛의 씨앗들 공동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안식처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었다. 그녀의 책들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고 그녀의 메시지는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지우는 결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길을 찾는 순례자라고 불렀고 매일 아침 햇살 속에서 저녁 노을 속에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삶의 신비를 발견하곤 했다. 어느 날 건강이 눈에 띄게 약해진 것을 느낀 지우는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공동체 식구들을 조용히 불러보았다. 두려움이나 슬픔보다는 평온함과 감사함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떠나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우의 말에 공동체 식구들은 눈물을 글썽였지만 누구 하나 그녀의 말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지우를 통해 산과 죽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순환의 과정임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가 겪었던 어둠과 빛의 경험들은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 저는 사랑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본질이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빛을 따라 계속해서 사랑하고 나누고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유일한 유산입니다. 지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추며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깊은 명상에 잠기듯 그녀의 표정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얼마 후 지우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순례자처럼 편안해 보였다. 지우의 장례는 그녀가 평소 원했던 대로 간소하고 조용하게 치러졌다. 화장된 그녀의 유골 일부는 빛의 씨앗들, 공동체 마당,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뿌려졌다. 그 나무는 이제 지우의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 공채를 찾는 이들에게 변함없는 위로와 영감을 줄 터였다. 지우가 떠난 후에도 그녀가 남긴 사랑과 지혜의 씨앗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라났다. 그녀의 책들은 여전히 읽혔고 그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빛의 씨앗들 공동체는 새로운 운영진들에 의해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섰다. 민주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되어 가끔 손주들의 손을 잡고 지우의 느티나무를 찾아오곤 했다.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 지우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삶의 가치들을 되새겼다. 지우야, 보고 싶다. 내 덕분에 내 삶도 많이 달라졌어. 고맙다, 정말로. 지우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뿌린 빛의 씨앗들은 세월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피워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되어주고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노래가 되어주면서 그리고 아주 가끔 깊은 밤 빛의 씨앗들 공동체 마당에서는 반딧불처럼 작은 빛들이 느티나무 주위를 맴도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곤 했다. 마치 강지우라는 한 여인이 평생을 통해 발견하고 나누었던 그 따뜻한 빛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Current Part Characters 2493, Total Characters 2267.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강지우라는 이름도 빛의 씨앗들 공동체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희미해져 갈 무렵이었다. 세상은 더욱 복잡해졌고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의 불안과 고독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곤 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우가 남긴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어느 날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미래도시의 한복판. 젊은 프로그래머 하늘은 극심한 번아웃과 실존적 위기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통제되는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마치 유령처럼 도시를 배회했다. 그녀가 개발한 가상현실 프로그램 에테르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환상을 제공했지만 정작 하늘 자신에게는 그 어떤 위안도 주지 못했다. 그러던 중 하늘은 우연히 오래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강지우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발견하게 된다. 수십 년 전의 기록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한 인간의 처절했던 고통과 경이로운 깨달음 그리고 절망을 넘어선 희망의 메시지는 하늘의 마음을 강하게 뒤흔들었다. 특히 지우가 묘사한 임사체험 속 시면의 목소리와 반딧불빛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하늘은 밤새도록 지우의 글을 읽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에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와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가상현실 에테르가 어쩌면 지우가 경험했던 끝없는 지하철역이나 무너지는 도서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완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생명력도 의미도 없는 공허한 공간. 며칠 후 하늘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배낭 하나만을 맨 채 도시를 떠났다. 그녀의 목적지는 오래된 기록 속에 남아있는 빛의 씨앗들 공동체가 있었던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이었다. 공동체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하늘은 그곳에 가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에는 지우의 유골이 뿌려졌다는 오래된 느티나무만이 홀로 남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하늘은 나무 아래에 가만히 앉아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강지우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도 제 안의 빛을 찾고 싶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하늘은 문득 자신의 손바닥 위에 작은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깨달았다. 눈을 떠보니 손 안에는 마치 반딧불처럼 희미하지만 따뜻한 빛 한 점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지우가 외할머니에게 받았던 그리고 평생을 통해 세상과 나누었던 바로 그 빛이었다. 하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감사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수십 년의 시간을 넘어 강지우라는 한 영혼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하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가상현실 속에서 공허한 위안을 찾지 않았다. 대신 자연 속에서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 나갔다. 그녀는 지우의 이야기를 현대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하기 시작했고 곧 그녀의 이야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시대는 변하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은 언제나 같았다. 사랑, 연결, 그리고 의미. 강지우가 뿌린 빛의 씨앗은 하늘이라는 새로운 토양 위에서 다시 한번 싹을 틔우고 미래 세대를 향해 그 빛을 이어가고 있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희망의 연대기처럼 하늘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커뮤니티는 별무리라고 불렸다. 각자가 가진 작은 빛들이 모여 거대한 별무리를 이루듯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성장하자는 의미였다. 그들은 낡은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결합하여 전 세계의 사람들과 연결되었고 지우의 메시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넓게 퍼져갔다. 하늘은 종종 지우의 느티나무를 찾았다. 그곳에 앉아 명상을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곤 했다. 나무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묵묵히 하늘을 지켜보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은 지혜로운 속삭임을 들려주는 듯했다. 어느 날 하늘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다. 표면에는 아주 희미하게 점융이라는 초성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지우가 남긴 작은 비밀 메시지처럼. 하늘은 그 돌멩이를 소중히 간직하며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꼈다. 시간이 흘러 하늘 또한 노년기에 접어들었다. 별무리는 전 세계적인 영적 네트워크로 성장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위안을 얻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했다. 하늘은 자신의 역할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조용히 지우의 느티나무 곁으로 돌아와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나무에게 인사를 건네고 저녁에는 별을 보며 지우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의 삶은 더없이 평화롭고 충만했다. 이제 그녀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자 더 큰 빛과의 합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순간 하늘은 자신의 손바닥 위에 여전히 반짝이고 있는 작은 빛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빛은 지우에게서 시작되어 자신을 거쳐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어질 터였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릴레이. 하늘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손안의 빛은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을 향해 부드럽게 날아올랐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순간 느티나무의 모든 잎사귀들이 일제히 반짝이며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다. 강지우와 하늘 그리고 그들이 이어온 모든 빛의 씨앗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교향곡이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별무리처럼.